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천기연구원 운강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 성별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무료 사주 풀이와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지지 기준으로 본다면 쥐띠의 자수는 사화와 충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명리학에서 충은 단순한 부딪힘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기운이 흔들리고 재편되는 흐름을 뜻합니다. 이때 충이 일으키는 변화는 외부 사건일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솟구치는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쥐띠는 본래 수의 기운을 지닌 띠로 조용하고 관찰적이며 전략적인 성향을 띱니다. 그러나 2025년의 사화는 불의 기운으로 쥐띠가 눌러왔던 감정이나 판단이 갑작스럽게 분출되는 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중하게 다져오던 선택이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바뀌거나 무의식적으로 꾹 눌러둔 문제들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운의 흐름으로 해석되기보다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방향을 전환하라는 사주의 메시지로 읽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차사충의 기운은 고여있던 물을 뒤흔들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며 오래된 인연이나 환경에서 벗어나야 할 시기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직장, 인간관계, 정체된 생활 패턴 등에서 변화의 충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자칫하면 감정적 충돌이나 갈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이러한 시기가 오히려 자기 정립과 운세 재정비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충은 위험이 아닌 정화를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쥐띠에게 2025년은 조용한 관찰자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크더라도 그 속에 담긴 방향성을 읽어내고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오히려 인생의 다음 장은 더욱 단단하고 균형 잡힌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또한 쥐띠에게 있어 내면의 파동을 일으키는 시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지상으로 자수와 사화는 충의 관계이며 이는 외부 사건보다도 심리적 긴장을 유발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화는 감정과 표현, 폭발성을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반면 쥐띠의 자수는 감정을 깊이 저장하고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기운입니다. 이 두 에너지가 충돌할 경우 오랜 시간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드러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부모, 배우자, 오랜 친구처럼 일상적으로 맞닿아 있는 관계일수록 자사충의 기운이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평소에는 넘어가던 말이나 행동이 크게 다가오고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처럼 터지며 감정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본인의 변화된 기류를 감지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충은 반드시 나쁜 작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충은 정체된 흐름을 깨뜨리고 오래된 틀을 바꾸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감정의 파장을 마주하고 상대와의 관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기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일시적 충돌을 통해 관계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고 오해와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쥐띠는 오래 감정적으로 민감해지기 쉬운 운세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이나 행동에도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갈등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천간은 을목입니다. 을목은 음목으로서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지녔으며 자수의 기운을 바탕으로 생을 받습니다. 즉, 쥐띠는 을목에게 기운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일견관계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쥐띠가 무언가를 도와주거나 뒷받침하는 위치에 놓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을목은 성장의 기운이지만 주도권이나 결정력은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쥐띠가 상황을 주도한다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새로운 제안이나 협업 이야기가 들어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 상대방이 주도권을 쥐고 있거나 본인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회로 포장된 상황이 실제로는 부담이나 손해로 이어지는 덫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쥐띠는 본래 수기를 바탕으로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을사년은 화의 기운이 강하고 외부 변화의 속도 또한 빨라 쥐띠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끌려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에 휘둘리거나 타인의 설득에 쉽게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는 본인의 뜻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주변 조력자의 말만 믿고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쥐띠에게 필요한 자세는 소리 없이 중심을 지키는 조용한 강자의 태도입니다. 모든 기회를 다 잡으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이롭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을 우선시하고 한 발 물러서서 전체 흐름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가 결국 운을 실속으로 바꾸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쥐띠와 소띠는 자축합이라는 대표적인 육합관계를 형성합니다. 자는 수의 기운이며 축은 토의 기운인데 이 둘은 단순한 상생관계를 넘어 일정한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주는 깊은 결합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자수는 축토의 습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이며 축토는 자수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그릇 역할을 합니다. 즉, 서로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며 공존할 수 있는 기운을 형성했습니다. 쥐띠는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을 지녔습니다. 반면 소띠는 속도는 느리지만 한번 시작한 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게 되면 쥐띠의 민첩한 판단력과 소띠의 꾸준한 실천력이 이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쥐띠가 구상하고 그림을 그리면 소띠는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추진력과 인내를 발휘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조화는 특히 재물운에서 큰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축합은 단지 감정적인 교류나 애정적인 합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성취와 경제적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합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관계는 함께 사업을 하거나 재정적인 협력을 할 때 매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쥐띠가 설계한 전략에 소띠가 성실하게 응답하면서 실패 가능성이 낮고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자축합 관계를 지닌 인물들이 현실에서 협업했을 때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합의 강점은 감정의 기복 없이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어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쥐띠는 소띠의 느릿한 속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소띠는 쥐띠의 유연함에서 활력을 얻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제가 되는 이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아도 이 조합은 삶의 전반에서 실속과 성취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이라 평가되었습니다. 쥐띠가 소띠와 함께할 때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면 원숭이띠와의 조합에서는 빠른 기획과 날카로운 실행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사주명리학적으로 신자진 삼합 중 하나로 수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특히 신금을 가진 원숭이띠는 쥐띠의 자수를 생하며 흐름을 자극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반자로 작용했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를 뒷받침하면서 동시에 북돋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쥐띠는 세밀한 정보 분석과 직관에 능하고 원숭이띠는 논리적 사고와 기민한 행동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이들이 함께할 경우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즉각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됩니다. 감정보다는 이성과 계산을 중시하며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 모두에서 감정 소모가 적고 효율성이 높은 것이 이 조합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이 조합은 창업, 프로젝트 운영, 단기 투자 등 실전적 활동에서 매우 강한 궁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쥐띠에게 자극을 주는 존재입니다. 쥐띠는 기본적으로 조용한 전략가에 가까운 성향이지만 원숭이띠와 함께할 때는 속도와 리듬이 살아나며 실행력에서 평소보다 더 강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 원숭이띠는 쥐띠를 통해 지나친 성급함이나 충동적인 판단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성향이 다르되
방향은 같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재물운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취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금생수의 구조는 기회와 정보를 현실로 끌어오는 구조이며 원숭이띠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파트너나 공동 기획자 관계에서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실무 현장에서 원숭이띠와 쥐띠가 함께할 때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쥐띠와 원숭이띠가 속도감 있는 전략적 궁합을 이룬다면 타띠와의 조합은 한층 더 정밀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신유는 모두 금기에 속하며 이 금기에서 생겨나는 수기는 쥐띠에게 활력을 더해주는 기운으로 작용했습니다. 타띠는 유금의 기운을 지녔으며 이는 계획된 흐름을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정리해주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쥐띠가 정보를 모으고 큰 그림을 그릴 때 탁띠는 그 구상을 현실로 정리하고 완성해내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타띠는 디테일과 규율, 질서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며 문서와 계약, 수치 계산 등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띠입니다. 쥐띠는 변화에 민감하고 기회를 빠르게 읽는 감각이 뛰어나지만 때로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닭띠가 그 빈틈을 꼼꼼하게 메워주는 구조가 형성되며 실수 없이 실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합은 특히 공동사업, 투자, 거래와 같은 실무적 영역에서 뛰어난 궁합을 나타냈습니다. 두 띠 모두 이성적이며 감정보다는 결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의사소통에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명확하고 실용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닭띠는 쥐띠의 민첩함에서 에너지를 얻고 쥐띠는 닭띠의 신중함에서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약점을 상쇄해주는 이상적인 실무형 파트너십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유금은 자수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고 오히려 방향을 잡아주는 기운입니다. 닭띠는 수익의 누수를 방지하고 쥐띠는 시장의 흐름을 포착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실속 있는 재물운이 형성됩니다. 흐름과 구조가 함께 있는 관계, 이것이 쥐띠와 닭띠가 만나 보여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쥐띠가 닭띠와 함께할 때 정밀한 현실 감각을 발휘했다면 돼지띠와의 조합은 보다 감성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자해압은 물의 기운을 강화하는 관계로 감정적 안정감과 내면적 유연함을 끌어올리는 힘이 작용했습니다. 돼지띠는 해수를 상징하며 자수를 지닌 쥐띠와 기운적으로 매우 잘 맞는 조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쥐띠는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내재된 성향을 지녔습니다. 빠른 판단과 유연한 전략을 구사하지만 그만큼 내면은 민감하고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돼지띠는 여유있고 너그러운 성향으로 감정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조합은 쥐띠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며 특히 감정 기복이 클 수 있는 시기에 더욱 돋보이는 궁합으로 작용했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이 두 띠는 실속과 유연함을 조화롭게 엮어냅니다. 쥐띠가 수익 구조와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는 반면 돼지띠는 소비와 지출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며 전체적인 재정 균형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할 경우 과도한 긴장 없이 흐름을 유지하며 금전운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의 재정 운영, 공동생활, 감성 기반 소비 등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조합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돼지띠는 쥐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들지 않고 그것이 과도한 예민함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화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궁합에 좋고 나쁨을 넘어 서로가 서로의 심리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명리학에서 해수는 자수와 함께 있을 때 강한 물기운으로 변화하며 이는 때로는 새로운 기회의 흐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돼지띠와의 관계가 쥐띠에게 부드러운 안정감을 제공했다면 양띠와의 조합은 다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관계입니다. 사주명리학적으로 미토는 건조한 음토의 기운을 가지며 이는 쥐띠의 자수와 오행상으로 토국수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즉 양띠의 기운은 쥐띠의 흐름을 흡수하거나 차단하여 에너지 소모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쥐띠는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
정보 감각이 뛰어난 띠입니다. 반면 양띠는 느리지만 신중하고 감정과 신념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러한 기질 차이는 계획 수립이나 실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GT가 빠르게 움직이려 할 때 양띠는 끊임없이 검토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실행 단계에서 타이밍을 놓치거나 흐름이 끊기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GT는 수치와 현실적 판단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려는 성향이 강하지만 양띠는 감정적 요인이나 관계 중심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 지출, 계약과 같은 상황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GT가 실속 없이 감정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협업을 할 경우 GT는 자기 페이스를 잃고 상대의 완급 조절에 말려드는 흐름을 겪기 쉽습니다. 감정적 충돌 또한 피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GT가 효율과 성과 중심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양띠는 정서적 교감이나 상대방의 태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대화의 초점 자체가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감정의 고조로 이어져 표면적으로는 큰 싸움 없이도 내면에 깊은 불만을 쌓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실리보다 감정 조율이 중요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면 양쪽 모두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띠와의 관계가 느림과 답답함 속에서 흐름을 막았다면 말띠와의 조합은 정면 충돌이라는 말이 가장 어울릴 정도로 강한 충격을 수반했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GT의 자수와 말띠의 오화는 좌우충의 관계로 육충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립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향 차이를 넘어서 에너지 자체가 극단적으로 배치된 궁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GT는 조용히 흐름을 읽고 준비한 뒤 움직이는 기질을 지녔습니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태도로 계획을 세우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과를 쌓아 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 말띠는 강한 화기를 바탕으로 감정과 행동이 앞서며 무엇이든 즉시 반응하고 바로 실행하는 성향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질의 차이는 업무, 인간관계, 재정관리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마찰을 일으키기 쉬웠습니다. 특히 금전운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그 충돌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GT가 오랜 시간 축적한 계획이 말띠의 즉흥적인 선택이나 감정적 결정으로 무너지기 쉬우며 GT 입장에서는 노력한 것에 비해 성과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나 투자처럼 공동의 재정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말띠의 속도에 GT가 끌려가거나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쉬운 궁합이었습니다. 더불어 말띠는 대인관계에서도 강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성향이 있어 GT의 조용하고 내적인 접근과 충돌이 잦았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면 쉽게 봉합되지 않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감정 기복이 큰 말띠와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GT가 함께 있을 경우 언뜻 조용해 보이는 사이에도 상호 불신과 피로가 쌓이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좌우충은 명리학적으로 변화와 이탈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두 띠의 결합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떠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궁합은 단기적 협업이나 일시적 만남은 가능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동거, 결혼, 사업 파트너십 등에서는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GT와 말띠처럼 명리학적으로 상극인 관계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 파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는 운의 흐름을 설명하는 지도일 뿐 그 길을 어떻게 걸을지는 결국 개인의 선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좌우충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관계를 지켜낸 이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명리학이 가르쳐주는 것은 피하라는 말보다 대비하고 조율하라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주의 기운이 불리하다는 이유로 관계를 단정짓거나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운은 단단한 돌이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아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고 모양을 바꾸며 흘러갑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해도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관계는 단단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충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뜻이지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사주명리학은 운명을 정해주는 학문이 아니라 운을 다루는 지혜를 전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같은 궁합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극의 궁합에서도 대화와 인내, 신뢰를 통해 오히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는 사례는 많았습니다. 결국 문제는 기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에 있었습니다. 운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일 뿐 앞으로 나아가는 힘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주에 얽매여 자신을 제한하기보다는 그 기운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충이라 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문제는 곧 기회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궁합은 태어난 띠가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 속에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